신일 새벽의 고요, 익숙한 길 위에서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골목. 새벽 2시 30분. 김성우 52는 마른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셔터를 내렸다. 하루 16시간. 튀김 냄새가 밴 손끝에서 아직도 기름 냄새가 올라왔다. 오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뭐.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허리에 손을 짚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늘 같은 무게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은 조용했고 집은 멀었다. 가게 문을 나서며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비틀린 전깃줄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저놈도 아직 안 자네. 그는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쓸쓸함이 섞였다. 그가 골목을 빠져나올 때였다. 익숙한 철문 옆, 오래된 미용실 간판 불빛이 깜빡였다. 영자 미용실. 저긴 한 달 전부터 문 닫은 걸로 아는데? 성우는 잠시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설마.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다시 봐도 분명 안쪽에서 누군가 움직였다. 빛바랜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평소 같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일이다. 하지만 오늘은 이유 모를 찜찜함이 발목을 잡았다. 그가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골목 전체가 조용했다. 오직 그의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택시 엔진음만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혹시 도둑인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들려온 소리. 딸깍. 전등이 켜지고 희미하게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는 재빨리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다. 이 시간에 누가? 긴장된 숨을 삼킨 채 그는 조심스럽게 미용실 쪽을 살폈다. 그리고 유리문 앞을 지나는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검은 코트를 입은 여인,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의 다리였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게 뭐야, 사람 맞나? 여인은 무언가를 정리하듯 서둘러 움직였다. 가방을 챙기고 뭔가를 들었다. 성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본능이 그를 붙잡았다. 저대로 그냥 가면 안 되겠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돌아서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미용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철컥.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피, 바닥에 새빨간 피가 번져 있었다. 여인은 그를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여인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성우는 숨을 삼켰다. 당신 영자 씨 아니에요? 장면은 그렇게 멈췄다. 새벽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한낮보다도 더 뜨겁게 그의 심장이 뛰었다. 신 이 의심의 그림자, 새벽의 목격자. 미용실 안은 숨이 막힐 만큼 고요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피가 고인 바닥을 드러냈다. 성우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피가 번진 곳은 거울 앞. 의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가위와 머리끈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의 팔이 보였다. 영자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여인은 그의 목소리에 몸을 돌렸다. 얼굴빛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 성우 씨, 왜 여길? 여자의 이름은 정영자. 성우가 이 골목에서 가게를 연지 10년 동안 가장 먼저 알게 된 이웃이었다. 늘 인사성이 밝았고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과묵한 여인.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피투성이 바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끝을 떨며 쓰러진 인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이라니 이 시간에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그게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동자가 공허했다. 성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바닥의 피는 이미 굳기 시작했고 철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철컥. 문 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다.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이 닫혔다. 누가 있나?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도 인기척도 없었다. 성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했다. 영자 씨,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피가 이렇게 나. 그때였다. 영자가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금 신고하면 나 정말 끝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혹시 당신이? 아니에요. 그녀는 갑자기 소리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냥 잠깐 실수였어요. 이 사람 아직 숨이 있어요. 성우는 굳은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봤다. 쓰러진 사람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로 아직 살아 있었다. 영자 씨, 제발 말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이 나를 협박했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오늘 밤 가게 문 닫고 있을 때 찾아왔어요. 근데 싸우다 그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몰라요. 손에 가위가 있었는데 그냥 반사적으로. 성우는 숨을 삼켰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영자는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며 흐느꼈다. 이제 나 감옥 가는 거겠죠.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마음 한쪽이 갈라지는 듯 아팠다. 10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이었다. 매일 아침 오늘도 힘내요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본 건 피로 물든 범죄 현장이었다. 일단 이 사람부터 살려야죠. 성우는 결심하듯 말하며 남자를 살펴봤다. 숨이 희미했다. 그는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119, 빨리 불러요. 하지만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새벽의 정막 속 그는 텅 빈 골목을 향해 외쳤다. 그때 뒤에서 또 한 번의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가 돌아봤을 때 미용실의 불빛이 꺼져 있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한마디. 이건 당신도 봤으니까 이제 같이 가야 해요. 미용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어둠 속에서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신 3 그날의 CCTV.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미용실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영자 씨. 성우는 본능적으로 다시 문을 밀어보았다. 그러나 이번엔 단단히 잠겨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주먹으로 두드려 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목을 타고 들어왔다. 가슴은 숨이 막힐 듯 뛰고 손끝은 얼어붙었다. 방금 뭐라고 했지? 같이 가야 한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두려움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그러나 신호음 없음. 통신이 불안정했다. 골목 끝 전봇대 쪽을 보니 언제부터였는지 가로등 불빛도 깜빡이며 꺼져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몸을 돌려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타며 다가오더니 미용실 앞에서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영자 씨, 끝났습니까?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다. 성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건가? 남자는 잠시 미용실 유리를 두드리더니 아무 대답이 없자 조용히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성우는 서둘러 그 뒤를 쫓았다. 골목 끝 편의점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가 몸을 숨기며 지켜보니 남자는 검은 승합차에 올라탔다. 차량의 뒷유리에는 CCTV 설치 전문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CCTV. 순간 성우의 머릿속을 스쳤다. 맞다. 우리 가게에도 CCTV가 있잖아. 그는 재빨리 골목을 빠져나와 자신의 튀김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전등을 켰다. 허둥지둥 CCTV 본체의 녹화기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새벽 2시 15분 미용실 앞을 오가는 그림자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재생 속도를 늦췄다. 첫 번째 그림자 영자였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그녀의 뒤를 따라왔다. 남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그 후 미용실 문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시계는 2시 18분. 그리고 10분 후 문이 잠깐 열리고 피가 묻은 천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성우는 CCTV를 확대해 봤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남자의 목 옆에 있는 문신이 어렴풋이 보였다. 용. 성우는 숨을 들이켰다. 몇 년 전 이 골목에 나타났던 사채업자 중 한 명이 그 문신을 하고 있었다. 이름은 박태진. 돈 때문에 가게를 접은 동네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그에게 걸려 있었다. 설마 영자 씨가 그놈들이랑 엮였단 말이야? 성우는 급히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다. 미용실 불빛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새벽 안개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그때 가게 암벽에 걸린 달력 위로 무언가 떨어졌다. 툭! 비었다. 천장을 올려다본 성우는 온몸이 굳었다. 환풍구 사이 누군가의 손가락이 보였다. 거기 누구야? 그는 의자에 올라 손전등을 비췄다. 하지만 환풍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피 몇 방울만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의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흘렀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다시 CCTV 화면으로 돌아온 그는 녹화 영상을 거꾸로 돌려봤다. 그리고 영상 끝자락. 미용실 문이 닫히기 직전 영자가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이 있었다. 입모양만으로 겨우 읽을 수 있었다. 지켜봐요. 그 사람. 나 아니에요. 화면은 그 말을 남기고 멈췄다. 그때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였다. 성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새벽의 골목이 붉은 불빛으로 물들었다. 신 사사라진 영자, 남겨진 흔적. 새벽 공기를 가르며 경찰차 2대가 골목 앞에 멈췄다. 파란 경광등 불빛이 철문과 유리창을 붉게 비췄다. 신고자분이 김성호 씨 맞으시죠? 젊은 경찰이 다가와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CCTV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방금 찍힌 거예요. 이 여자, 이 미용실 주인인데 그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경찰은 화면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미용실은 바로 앞 건물 맞죠? 네. 바로 저기예요. 경찰 둘이 손전등을 들고 미용실로 향했다.
성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다. 이상하네. 분명 제가 다치는 소리 들었는데. 경찰이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성우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섰다. 불빛 아래로 보이는 바닥은 깨끗했다. 피 한 방울도, 쓰러진 사람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피가 분명히 여기까지 번져 있었는데. 성우는 바닥을 가리켰다. 그러나 경찰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손님, 지금 보시는 대로예요. 피 자국도 없고 가게 안도 정상이네요. 그는 혼란스러웠다. 단지 착각일까? 아니다. 그는 분명히 봤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남자의 손가락, 피, 그리고 영자의 떨리던 손까지. 잠깐만요. 그는 수조 옆으로 다가갔다. 손을 댔을 때 희미한 끈적임이 느껴졌다. 비었다. 여기 아직 남아있어요. 경찰이 다가와 조명을 비췄다. 그러나 그마저도 마른 먼지처럼 사라진 듯 보였다. 김 씨, 지금 많이 놀라신 것 같네요.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경찰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온 성우는 어지러운 눈빛으로 미용실을 바라봤다. 그 순간 경찰차 옆에 서 있던 다른 순경이 다가왔다. 선배님, CCTV는 다 확인했습니다. 뭐가 나왔어? 없습니다. 방금까지 말씀하신 그 남자, 여자. 아무도 안 찍혀 있어요. 뭐라고요? 성우는 소리를 질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CCTV에는 다 찍혀 있었다고요. 그는 경찰을 밀치고 자신의 가게로 달려갔다. 모니터를 켜자. 화면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다. 저장 기록이 사라져 있었다. 이게 어떻게... 경찰이 들어와 확인했다. CCTV 본체가 재설정돼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포맷한 것 같네요. 성우는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그럼 내가 본 건 대체 뭐였던 거지? 아침이 밝았다. 경찰은 간단한 진술만 받고 철수했다. 오늘은 일단 귀가하시죠. 주변 상가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경찰차가 떠났다. 성우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멍하니 걸었다. 밤새 뜬 눈으로 보냈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골목 끝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는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에 쏠려 있었다. 저기, 영자 미용실 간판이 내려갔다는데? 어제 그 가게 트럭이 새벽에 왔다 갔대. 그 집 아줌마 어디 갔대? 모른다네. 완전히 짐을 다 비우고 사라졌대. 성우는 귀를 의심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사라졌다. 가게, CCTV, 피, 사람. 그는 달려갔다. 미용실이 있던 자리에는 이미 빈 상가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창문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 위로 희미하게 남은 손자국 하나. 그것은 마치 누군가 급하게 벽을 짚고 떠난 흔적 같았다. 그날 밤 성우는 술을 들이켰다.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가게 천장을 올려다봤다. 환풍구는 여전히 어둡고 피자국은 사라졌다. 그런데 구석에 CCTV 녹화기 옆에 한 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보셨다면 조용히 계세요. 이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손끝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쪽지를 뒤집었다. 그 뒷면에는 문신이 새겨진 얼굴에 남자 사진이 인쇄돼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그리고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정령자. 성우는 굳은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영자 씨?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성호 씨,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리고 통화는 끊겼다. 그날 이후 영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성호의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다. 신5 숨겨진 진실, 사라진 파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성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정영자 발신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번호는 없는 번호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주방 테이블 위에는 전날 발견한 쪽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보셨다면 조용히 계세요. 그 문장은 마치 경고이자 유언처럼 느껴졌다. 성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는 결국 결심했다. CCTV 복구를 시도하자. 노트북을 켜고 USB 연결선을 꺼냈다. 녹화기 본체에서 하드를 분리해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파일 손상, 복원 시도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지만 복원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파일 1건 복구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성호는 숨을 죽였다.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 이름은 217AM 248.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화면이 켜지자 낯익은 미용실 내부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자가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정리하듯 피 묻은 천을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다른 인물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어제 CCTV에 찍힌 용 문신 남자였다. 그는 문을 잠그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그 사람 죽지 않았어요. 그건 계획에 없었잖아요. 우린 증거가 필요했어. 살아있으면 입을 열겠지. 당신들이 시킨 대로 했어요. 제발, 이젠 그만.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정영자 씨,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건 당신 일이 아니라 위에서 정한 일이야. 성호의 손끝이 굳었다. 위에서 정한 일? 남자가 말하는 그 위는 대체 누굴 뜻하는 걸까? 화면 속 영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갈색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돈은 다 가져가요. 난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남자는 봉투를 받아들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미 늦었어. 다음 순간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다. 카메라 쪽으로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누가 보고 있나? 그리고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성우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봤어. 분명히 나를 본 거야. 그때였다.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모든 파일이 삭제되기 시작했다. 삭제 중 1%, 15%, 27%. 그는 급히 전원 코드를 뽑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파일은 완전히 사라졌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남았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트북 전원이 꺼졌다. 성호는 온몸이 굳은 채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지시, 계획 위에서.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뒤엉켰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탁, 탁, 탁.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다시 탁, 탁. 이번엔 더 강하게.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틈 아래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다. 하얀 봉투였다. 봉투 위에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18AM 202번째 파일.
성우의 손끝이 떨렸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 봉투를 문틈에 넣은 걸까? 그는 봉투를 들고 뒤로 물러났다. 봉투 안에는 또 한 장의 쪽지가 있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CCTV는 진실만을 찍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방 안의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 노트북이 스스로 켜졌다. 화면 중앙에 하나의 영상 파일이 다시 생성되고 있었다. 이름은 NOWRECORDING. 성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그를 보고 있다. 신 6추적자와 감시자.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노트북의 희미한 불빛만이 성우의 얼굴을 비췄다. NOWRECORDING. 화면 한가운데서 그 문장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 뚜껑을 닫으려 했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카메라 불빛이 붉게 켜지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목 뒤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성우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창문 너머 맞은편 건물 옥상 위에서 붉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카메라였다. 그는 즉시 불을 끄고 방 안을 가로질렀다. 문을 열어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발밑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번호는 비공개.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치지 마세요, 김성호 씨. 당신은 이미 찍히고 있습니다. 그의 심장이 요동쳤다. 당신 누구야? 당신도 알 겁니다. 우리 중 한 명이니까요. 통화는 거기서 끊겼다. 성우는 핸드폰을 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계단을 내려가자 복도 끝 CCTV가 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올릴 때마다 렌즈가 미세하게 방향을 틀었다. 건물 입구를 나서자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 낯익은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다. CCTV 설치 전문. 그 문구가 그를 붙잡았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용 문신이 있는 목덜미. 박태진. 김성호 씨, 우리가 몇 번이나 경고했잖아요. 경고. 사람을 죽이고 CCTV까지 조작한 게 너희야? 태진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모든 건 기록이에요. 당신이 본 것도 듣는 것도 결국 우리가 보여준 거라면 진짜는 어디 있을까요? 헛소리 하지 마. 성우가 달려들자 태진은 손짓 하나로 부하 2명을 불렀다. 순식간에 팔이 잡혔다. 당신 같은 사람은 많아요. 기록을 믿고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 하지만 진실은 카메라가 아니라 그걸 조종하는 손 안에 있죠. 내가 본 건 거짓이 아니야. 영자 씨는 살아 있었어. 태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성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럴 리가. 그 여자가 죽은 뒤에도 계속 당신 가게 앞을 지나갔던 건 왜일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 앞 모니터에 영상 하나가 떴다. 어젯밤 CCTV. 그 안에는 미용실 앞을 걷는 영자가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없었다. 우린 그걸 리플레이라 부릅니다. 태진의 목소리는 낮고 냉담했다. 기록을 조작하면 죽은 사람도 다시 걸어 다닐 수 있죠.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당신은 선택받았으니까요. 마지막 테스트가 필요했거든요. 태진이 손짓을 하자 부하가 다가와 성우의 손목에 작은 카메라를 부착했다. 이제 당신이 찍는 모든 것이 진실이 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당신을 살릴진 모르겠네요. 그는 차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며 엔진이 걸렸다. 기억하세요, 김성호 씨.
세상은 보는 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합차는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성우는 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손목에 카메라 불빛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찍히는 건가?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찰칵. 사진기 셔터 소리였다.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한 줄. 당신의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7 기록의 끝, 진실의 문. 이틀째 잠을 이루지 못한 새벽. 성우는 여전히 골목을 배회하고 있었다. 손목에 부착된 작은 카메라의 불빛은 그가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깜빡였다. 이걸 떼야 해. 그는 칼날을 들어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자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손목 안쪽에서 따끔한 전류가 흘렀다. 통증이 퍼지며 손을 놓쳤다. 불빛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화면 안에는 그의 얼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성호 씨,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2시 옛 공장 뒤편으로 오세요. 목소리는 분명 태진이었다. 성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새벽 1시 40분, 골목길을 빠져나와 버려진 공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때 CCTV 부품을 납품하던 폐창고였다. 창문은 깨져 있고 안에서는 전자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문을 밀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동시에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다른 각도, 다른 시간, 다른 장소, 길을 걷는 모습, 잠드는 모습, 심지어는 집안에서 라면을 끓이는 장면까지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태진이었다. 환영합니다. 김성호 씨. 드디어 진실을 볼 준비가 되셨군요. 진실? 사람을 죽이고 조작하는 게 진실이야? 그건 당신이 본 편집본이에요. 우리 시스템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죠. 무슨 소리야? 현실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태진은 리모컨을 눌렀다. 모든 화면이 동시에 깜빡였다. 영상 속에서 성우가 미용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선 사람은 영자가 아니라 성우 자신이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 아니요. 이건 당신 손목에 카메라가 찍은 실시간 영상이에요. 성우의 머리가 하얘졌다. 그럴 리가 없어. 난 그날 당신은 영자를 찾아갔고 다투다 우발적으로. 태진이 말을 멈췄다. 대신 화면이 대답했다. 영상 속에서 영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이 재생됐다. 성우의 손에는 피 묻은 가위가 들려 있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모든 건 찍혀 있죠.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본 영상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리플레이 실험이었어요. 성우는 절규했다. 왜 나야? 왜 나를 그런 실험에 이용한 거냐고. 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당신이 적합했으니까요. 매일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 변화가 없는 인생. 그런 사람일수록 현실과 기록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성우는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수십 개의 화면 속 자기 자신이 동시에 비쳤다. 이건 지옥이야. 지옥? 아니요, 진화입니다. 태진은 리모컨의 버튼을 길게 눌렀다. 모든 화면 속 성우가 동시에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문장이 모니터에 떠올랐다.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화면만이 남았다.
그 안에 현실의 성우가 앉아 있었다. 김성호 씨,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이제부터 당신은 직접 기록을 선택합니다. 삭제할지 남길지. 손목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버튼을 눌렀다.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모니터는 완전히 꺼졌다. 그러나 그 직후 천장 스피커에서 마지막 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삭제된 건 당신의 기억입니다. 신 8 노을빛의 끝, 그리고 기록. 한 달이 흘렀다. 골목의 상점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건물 사이로 번졌다. 그러나 성호의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간판은 녹이 슬고 유리문 안쪽에는 먼지 낀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따금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여기 사장님, 어디 갔대? 글쎄, 경찰이 왔었다던데. CCTV 때문에 무슨 일이라나? 골목 어귀의 구멍가게 주인은 폐점한 가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참 조용하던 양반이었는데. 그날 저녁 노을빛이 골목 끝을 붉게 물들였다. 바람이 스치며 문 아래 틈으로 하얀 봉투 하나가 밀려 나왔다. 봉투 위에는 단 한 줄. 기록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한 청년 배달원이 그 골목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 봉투를 발견했다. 이건 뭐지? 봉투 안에는 낡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전기가 끊긴 가게 안, 햇살이 먼지 속을 비추며 천천히 흘렀다. 사람 사는 냄새가 아직 나네. 청년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그리고 며칠 뒤 그가 운영하는 중고 노트북 가게에서 한 노트북이 낡은 하드와 함께 수리용으로 들어왔다. 그는 테스트 삼아 USB를 꽂았다. 잠시 후 화면이 켜졌다. NOWRECORDING. 화면 속에는 미용실 앞 골목을 걷는 한 남자가 보였다. 낯선 듯 익숙한 얼굴. 그리고 화면 아래 자막이 떠올랐다. 김성호, 2025년 3월 8일 2시 0분. 청년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그 순간 카메라가 움직였다. 렌즈가 천천히 방향을 돌리며 화면 밖에 누군가를 향했다. 그리고 찰칵 노트북 화면이 꺼졌다. 그날 저녁 청년의 노트북 가게 앞 CCTV에는 잠시 붉은 불빛이 번쩍였다고 한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말했다. 저 불빛 꼭 노을빛 같았어.